여러분들 환율 결정 이론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나면 나중에 이 그림 가지고 이게 한 방에 싹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측에 정리해놓은 표 있죠. 그 표의 맨 왼쪽 타이틀들하고 이 그림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선 타이틀 보시면 표에 네 가지가 있죠. 구매력 평가설, 국제 PC효과, 이자율 평가설. 이자율 평가설은 금리 평가설이라고 돼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가설 네 개가 있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구매력 평가설 그림상에서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국제 PC효과 그림상에서 여기에 있어요. 세 번째 이자율 평가설 여기에 있죠. 마지막 네 번째 효율적 시장 가설 여기 있죠. 그럼 이 그림 통해서 어떠한 관계에 대한 이론이구나 하는 걸 개괄적으로 빠르게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거 구매력 평가설과 두 번째 거 국제 PC효과는 얘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현물 환율이 어떻게 변동 또는 결정돼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자율 평가설은 자, 선물 환율이 알겠죠? 이자율 평가설은 선물 환율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은 요 두 개 이론 국제 PC효과하고 이자율 평가를 성립할 때의 최종 결과가 효율적 시장 가설이니까 이건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첫 번째 구매력 평가설 이 현물 환율 변동을 인플레율을 이용해서 두 나라 물가 상승률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구매력 평가설이에요. 자, 국제 PC효과는 현물 환율 변동을 두 나라 명목이자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 다음에 이자율 평가설 선물 환율을 두 나라 명목이자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가설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세부 이론 공부하는 과정에서 잠깐 보시면 돼요. 포괄적으로 좀 이러한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543페이지. 야,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제 왼쪽에 그림을 같이 보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구매력 평가설이죠. 왼쪽 아까 보였죠. 환율 변동을 두 나라 물가 상승률 인플레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구매력 평가설은 자, 두 나라 화폐의 구매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환율이 결정돼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물론 이건 객관식이니까 여기 결과만 딱 정리해놨어요. 결과 위주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기본서에서는 이제 과정도 충분히 설명이 돼 있지만 지금 객관식 단계라서 결과 위주로 올 거다.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정확한 이론상 균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근사식이 있어요. 개념 이해하실 때는 근사식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하죠. 자, 균형식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직관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제 근사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물론 정확한 환율 계산하는 건 당연히 균형식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고 개괄적인 의미 이해는 근사식을 이용해서 이해하시면 된다. 첫 번째 구매력 평가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환율이 어떻게 결정돼야 되느냐. 자, 아까 S0 현재 현물 환율이죠. S1 1년 후 기대되는 현물 환율이죠. 그래서 자, 현재 현물 환율 대비 1년 후 기대 현물 환율의 비율이 자, 두 나라 1년 동안에 자, 인플레 비율과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단 아까 이 환율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B국 통화당 A국 통화 비율을 정의했죠. 환율을. 그래서 이제 인플레 비율 구체적으로 분모 B국 외국 인플레분의 국내 인플레 비율. 자, 분자 분모가 B국이냐 A국이냐 요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현재 현물 환율 대비 1년 후 기대 현물 환율의 비율이 외국 인플레분의 국내 인플레 비율과 같아야 된다. 자, 물론 이제 대개 계산하라고 하면 현재 현물 환율이야 지금 시장에서 확인 가능한 거고 기대 인플레율도 시장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결정 이론이라고 하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나라 1년 동안 예상된 인플레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럼 1년 후 기대 현물 환율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럼 이 식을 정리한 거죠. 자, 현재 현물 환율에다가 1년 동안 예상되는 두 나라 인플레 비율을 곱한 값으로 1년 후 기대 현물 환율이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단 아까 이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직관적으로 왜 그렇게 돼야 되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걸 이해하고 싶으면 이 근사식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근사식은 지금 도출 과정은 생략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자, 양변에서 똑같이 1 뺀 거야. 얘도 1 빼고 얘도 1 빼고 그리고 나서 자, 우변에 요 외국 인플레율 요게 높지 않다면 그래서 이걸 0으로 가정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요 식이 나와요. 그럼 왼쪽
1을 빼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S0분의 S1 빼기 S0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1 빼고 나서 분모 부시하면 얘만 남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매평가설 근사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수식으로 보면 너무나 여러분들 쉽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좌변은 뭘 의미하나요? 현재 환율분의 1년 후 기대 환율 빼기 현재 환율이야. 그럼 분자가 1년 동안 현물 환율 변동이죠. 그걸 현재 현물 환율로 나눴죠. 뭘까요? 1년 동안 예상되는 현물 환율의 변동률이야. 자, 현물 환율 변동률, 이게 왼쪽이야. 오른쪽은 단순하게 뭐예요? 두 나라 기대 인플레 차이죠. 그래서 이제 근사식 기준으로 해석하면 요 보세요. 현물 환율 변동률이 두 나라 기대 인플레 차이와 같아야 된다. 너무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개념 이해하는 것은 요 근사식 기준으로 이해를 하셔봐. 자, 두 번째 국제 피쇼 효과. 자, 국제 피쇼 효과는, 자, 기본세에서는 이걸 이해하는 방법으로 아마 두 가지를 설명해 놨을 거예요. 자, 근데 통상 어떻게 보통 이해하는 게 좋으냐면, 자, 이거는 두 개를 접목한 거다. 좀 전에 확인한 구매력 평가설하고 피쇼 효과예요. 구매력 평가설과 피쇼 효과를 결합해서 나온 결과가, 자, 국제 피쇼 효과예요. 이렇게 결합해서 나온 결과다. 자, 그러면 이 피쇼 효과를 잠깐 보셔야 돼요. 자, 밑에 주석을 보실게요. 자, 밑에 주석을 보시면, 자, 피쇼 효과는 뭘 얘기하죠? 피쇼 효과 자체는 아까 정의한 기호대로 하면 1 플러스 연간 명목이자가 1 플러스 실질이자, 거기에 자, 인플레 곱해준과 똑같다. 그럼 이 관계를 이 두 나라 명목이자 간 비율을 구하는데 적용을 해봤어요. 그럼 분자가 1 플러스 A국 명목이자야. 그럼 피쇼 효과에 따르면 그건 어떻게 돼야 돼? A국의 실질, A국의 인플레 곱한 거죠. 자, 분모 B국 똑같죠? B국 실질의 B국 인플레죠. 자, 이제 국제 피쇼 효과는, 자, 일단 피쇼 효과를 기본으로 해서 요 국제 금융시장이 균형이라는 걸 전제. 자, 시장 균형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국가에서의 이 실질 이자율이 똑같은 상태가 균형이에요. 그래서 시장 균형이 되면 어떤 나라의 투자나 실질 수익이 똑같이 나오게 돼 있고, 그럼 얘가 동일한 상태라면 상세가 되겠죠. 그럼 어떤 관계 성립해? 두 나라 명목 이자 간 비율하고 인플레 간 비율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쇼 효과도 우리 근사식으로 또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있죠. 특히 경제에서는 거의 근사식 쓰지 않나요? 명목은 실질과 인플레 더한 거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자, 두 나라 명목 이자 간 차이를 구해봤을 때는 실질 이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인플레 차이가 또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피쇼 효과가 성립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균형이면, 만약 국가 간 명목 이자의 차이가 있다면 어차피 실질 이자는 동일한 상태에서 명목이 차이를 보이는 거니까 그 명목은 딱 얼마큼 차이를 보이게 됐다? 두 나라 기대 인플레율 차이만큼 차이를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아까 구매력 평가설 잠깐 보세요. 구매력 평가설은 두 나라 인플레 비율로 현물 환율 변동을 설명하고잖아. 근데, 자, 국제 금시장의 균형이면 그 인플레 비율이 결국 뭐랑 같아진대? 이 명목이자 간 비율과 같아진대요. 그러면 이 조건에서는 아까 우변을 뭘로 바꿔도 결과는 동일하다. 요 명목이자 간 비율로 바꿔도 결과는 동일할 거다, 그죠? 자, 그게 이제 국제 피쇼 효과인 거예요. 물론 얘도 1년 기대 현물 환율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식으로 변환시키면 이번에 현재 현물 환율에 1년 동안 두 나라 명목이자 간 비율을 곱해준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근사식 전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자, 얘도 우변만 뭘로? 자, 명목이자 간 차이로 이렇게 바뀌죠. 그럼 이번에는 앞으로 1년 동안의 현물 환율 변동률이 얼마 정도? 두 나라 명목이자 간 차이 정도로 나타내야 된다. 자, 이제 보실게요. 국제피쇼 효과, 현물 환율 변동률이 두 나라 명목이자 차이와 같아야 된다 라는 이론이 국제피쇼 효과예요. 자, 세 번째, 이자율 평가설 또는 금리 평가설. 자, 사실 환율 결정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또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자율 평가설이야. 아까 그림 잠깐 보실래요? 542페이지 좌측 하단. 자, 이론은 뭘
설명하는 이론이다. 선물 환율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이자평가설, 이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주제니까 자, 이 균형 관계식 꼭 기억하시고. 근데 요식은 잘 보시면 아까 국제 PC 효과하고 사실상은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뭐만 싹 바뀌어 있냐면, 자, 좌변에 요 환율이야. 분자의 환율. 자, 아까 구매력 평가설과 국제 PC 효과는 뭘 설명하려고 한다? 왼쪽 그림 다시 확인하세요. 둘 다 현물 환율 변동률이죠. 자, 앞으로 1년 후의 현물 환율이 얼마가 적정한지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자, 이절 평가설은 요게 선물 환율이죠. 요것만 달라요. 자, 나머지 똑같아요. 그래서 현재 현물 환율에 대한 만기 1년짜리 선물 계약에 적용될 선물 환율의 비율이, 그게 두 나라 명목이자 비율과 같아야 된다. 자, 따라서 얘도 선물 환율 결정식으로 전환시키면 현재 현물 환율에, 자, 선물 만기 동안에 지금은 그냥 편의상 제가 계속 1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문제 내에서는 선물 만기 3개월 또는 6개월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자율은 얼마 동안? 요 선물 만기 동안 이자율이야. 그래서 현재 현물 환율에 선물 만기 동안 두 나라 명목이자 간 비율을 곱하면, 자, 선물 환율 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얘도 근사식으로 바꾸면, 자, 이번엔 이렇게 되겠죠? 요걸 뭐라고 한다? 요거를 선물 환율의 할인 또는 할증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수식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선물 환율과 현재 현물 환율 간 차이지. 그럼 얘는 뭘 보여주는 거야?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얼마나 더 높은지 낮은지, 얼마나 할증돼 있는지 할인돼 있는지, 단 그걸 어떻게 했어요? 현재 현물 환율로 나눴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할인 할증률이 되는 거지. 자, 그게 근사적으로 두 나라 명목이자 차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실질적으로 얘하고 얘는 다를 바가 없는 애다. 또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마지막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에요. 자, 시장 균형이라면 이 두 개는 다를 바가 없다. 자, 아까 국제 효과나 구매력 평가설에 얘기한 S1은 뭐다? 자, 두 나라 인플레 관계라든지 명목이자 관계를 통해서 볼 때 1년 후 환율이 얼마 정도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선물 환율은 뭐예요? 오늘 만기 1년짜리 선물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선물가에 적용될 선물 환율이 얼마가 적정한지 평가하는 건데, 만약 만기 1년짜리 선물 계약을 체결하면 어차피 달러 거래를 언제 하는 거예요? 만기를 날 1년 후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선물 계약자들한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그 선물 환율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거래를 1년 후에 할 거기 때문에 1년 후 실제 거래할 때 그때 환율이 얼마가 적정한지, 자, 그걸 이제 판단해서 선물 가격을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물 환율이나 선물 환율이나 결국 1년 후 그때 적용돼야 될 적정 환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론적으로 당연히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그걸 보여주는 게 다시 얘기하지만 효율적 시장 가설이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 두 개를 접목한 거예요. 또는 이 두 이론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한다면, 그러면 지금 국제 효과하고 이절 평가설의 유일한 차이가 좌변의 이 분자였잖아. 그럼 둘 다 성립한다면, 자, 우변끼리는 애초부터 같은 애잖아요. 그럼 좌변끼리도 당연히 같아져야 되지. 또 좌변 내에 요 분자만 기호가 다른데, 좌변끼리 같으려면 결국 어떻게 돼? 요 분자 값끼리 곧 좌변끼리 같아야 되고, 그렇다면, 자, 국제 PC 효과의 1년 후 기대 현물 환율하고 이절 평가설의 만기 1년짜리 선물 환율이죠. 이 두 값은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선물 시장에서는 만기 1년짜리 선물 계약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에서 선물 가격이 결정이 돼 있겠지. 그럼 시장에서 결정된 이 선물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선물 환율이 미래 현물 환율의 어떤 불편 추정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에요.